네, 지금부터 제2회 토요일 역사 문화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남 호국기념관은 호남 최초의 호국기념관으로 2020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저희 기념관은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을 기억하고 독립과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저희 기념관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교육 및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토요일 역사 문화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제2회 토요일 역사 문화 강좌를 맡아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여수여애재단 여수이순신학교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며 여수시 제양군인회 사무국장,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강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번 토요일 역사 문화 강좌는 위대한 리더 이순신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수 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 귀한 이 자녀들을 같이 왔는데 우리들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한 6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그런 내용도 상의를 하고 또 그런 내용에 되도록이면 키포인트를 잡아서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성인용하고 학생들용하고. 그런데 지금 가장 우리 미래 세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른들 위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이 상황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 2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한 1시간 정도에서 진행을 하고 일단은 한 20분 정도 더 해서 한 1시간 30분 이내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기분 좋으면 3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위대한 리더 이순신이고요. 우리나라 존경하는 또 유명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성인 일반 국민 상관없이 학생들한테 전부 다 설문조사라면 가장 역사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설문조사라면 당연 1위는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순신에 대해서 뭐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 유전자에는 400년이 지난 500년이 지금 가까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한 사람의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의 이 사람의 유전자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감히 말합니다. 가장 최고의 리더자다. 이 리더라는 이 단어가 단순한 두 단어지만 이것 때문에 조선을 오늘 대한민국을 오늘날 있게 한 사람이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제목을 위대한 리더 이순신 했습니다. 지금 동상 보이죠? 동상. 광화문에 있는 68년도에 만들었던 동상입니다. 광화문, 우리 서울 한복판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이순신은 오른손잡이로 알고 있는데 칼을 빼면 어느 손으로 뽑아야 되나요? 왼손으로 뽑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군이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기는 한데 잘 싸우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데 왼손으로 지금 밥을 먹으라고 하면 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한데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왼손잡이로 만들었을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잡이로 해야지 왜 왼손잡이로 만들었냐 이 말이죠. 광화문에 있는 동상만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동상은 전부 다 오른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 앞에, 청와대 앞에 있으니까 감히 장군이 오른손잡이로 싸울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분위기상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영원히, 대한민국의 영원히 평화를 염원하는 뜻에서 칼을 뽑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상징적인, 국가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는 하나 그런 상징성은 있으나 광화문에만큼은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뜻을 담자. 그래서 왼손잡이를 해놓은 겁니다. 그건 명확하니 이제, 그래서 제가 첫 장면 이렇게 넣은 것도, 이 많은 그런 장면 중에 이 동상을 넣은 것도 우리가 오늘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정말 화평하고 잘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런 뜻에서, 그런 염원에서 첫 이렇게 장면을 뽑아왔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 안 했네요. 김진수입니다. 아마 우리 왜 진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놈은 다른 거 못 해먹고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고 다닐 거다. 그러니까 이왕에 강의하려면 진수를 보여주라고 그래서 아마 진수라고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름 있죠? 우리 학생들 이름 있죠? 학생들 이름 짓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냥 어느 날 문득 생각해서 지었을까요? 고민하고 또 이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 가족의, 부모님의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냥 대충 지었을까? 아니요. 어때? 좀 그래요. 좀 그래? 여러분들 이름에는 또 우리 그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이름에는 전부 다 가족 구성원의 염원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자녀들 이름 짓는데 그냥 짓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니 수만 번 고민하고. 그런데 요즘 문제가 있더라고요. 허용 한자만 되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한자가 없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한자는 좀 우리하고 상관없이 바꿀 수는 있어도 이름 자체는 바꾸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름에 대해서 정말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또 이름처럼 한번 사는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이순신이라는 이름, 의미가 있겠죠? 이순신 이름 괜히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출생이 45년도인데 3월 8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전부 다 음력으로 썼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4월 28일입니다. 탄신일. 올해가 470주년이죠. 그런데 이순신 형제는 4형제였어요. 희신, 요신, 순신, 우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요순 시대에 300년간, 중국은 대륙이다 보니까 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중원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는데 300년간 평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요순 임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그 이름에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요신 시대에 순임금의 순자하고 신하신자, 그렇게 300년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가 사회생활할 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화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이순신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자기 이름처럼 화평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순신이 마지막 노량해전을 끝내고 300년간을 사실은 일제시대 때 오기 전까지는 300년간 우리가 전쟁이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감히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름처럼 이 사람이 실천하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또 노량해전이 나오니까 그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순신 영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정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의 영정 사진. 있어요. 없어요. 영정 사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에는 법으로 규제했어요. 장관 이상은 영정 사진을 그리면 사형입니다. 철저하게 영정 사진을 관리를 했습니다.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왕 아니면 거의 영정 사진이 없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순신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영정 사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순신 영정 사진이 있는 것은 한 20여 종 되거든요. 제가 10장만 가지고 왔는데 영정 사진이 20여 종 돼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정 사진이 이 두 종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준 영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아산 현충사에 있는 72년도에 월전 장우성 하백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린 것이 아니고 모든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가계도도 보고 그런 정치인들을 다 만나고 그렇게 해서 비교적 그래도 가깝게 생각한 그런 인물을 그린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78년대 정형모 하백이 지금 그린 영정사진입니다. 이것은 한산도 재성당에 가면 있습니다. 혹시 한산도 가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 가시면 이분 계시죠?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이 돼요. 다시 또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우성 하백이 친일 화가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논란이 있냐 그러면 영정사진이 원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시간 진행해야 되니까. 이순신 장군 이제 어디서 태어났고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기가 있었는데 이순신이 어른부터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왜 우리가 역사적으로 존경하는지 우리가 배울 점이 뭔지 이런 종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생들만 질문할게요. 이순신은 어디서 태어났게요? 가장 쉬운 대답 대한민국? 서울이야? 와, 대단해요. 이거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이순신 책이거든요. 그 학생들용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장군님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대부분 여수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몰라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래서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서울 지금 인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0살까지만 살았어요. 그리고 13살 때 이게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10살이었는지 13살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인사동에서 산 것은 맞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유성룡 우리 대감 아시죠? 영의정 하셨던 지금 국무총리 하셨던 이분이 같은 동네에 사셨어요. 근데 이순신보다도 3살이 더 많았습니다. 형이죠. 그 이순신 형하고 그 둘째 형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10살이든 13살 그 짧은 기간이지만 이순신을 만난 것은 그 기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환경도 조산보 만화로 갔을 때도 추천했었고 전라남도 자수사 우리 전라도 자수사로 왔을 때도 추천했어요. 근데 자수사로 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과연 있을까? 그때 당시 자수사로 올 때 몇 등급을 올렸냐 그러면요 무려 7등급으로 올렸어요. 그냥 수평이동이 한 등급 진급 팀장에서 과장으로 진급한 것이 아니고요 7등급을 진급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청거를 한 겁니다. 그것을 또 조선시대에는 받아들여줬던 사회예요. 지금 같으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9급을 갖다가 장관으로 앉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똑똑해요 우리 아들.
그런데 그것을 청구를 했던 거예요. 왜? 그 남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청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만큼 청소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다른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지 않느냐, 어린 시절을 보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되십니까? 지금 현충사에 가시면 아마 뭐 어머님들 가셨을 텐데, 이렇게 이순신이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현충사 바로 들어가기 전 우측에 있죠. 이건 사실은 처갓집이에요. 본인들이 지었던 그런 집이 아니고 처갓집입니다. 처갓집이지만 그 무남동료 외동딸이어가지고 강진 군수를 하셨어요. 장인 어르신이. 그 무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아산이어서 여기 와서 사시게 된 거예요. 결혼하고. 현충사. 어지르고 충성시라는 그런 뭡니까? 무인을 제사 지내는 그런 뜻입니다. 현충사.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사당 중에서는 크죠. 죽을 사가 아니라 사당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묘소가 있고요. 남해를 거쳐서 어디입니까? 완도를 거쳐서 6개월 후에 아산으로 모시고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묘소가 아산에 있습니다. 현충사에서 한 15분 정도 가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면 왕묘역 능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규모가 아주 그렇게 성역화되어 있습니다. 자, 뭐 최소한 우리 지역에 이순신 하면 뭐 이것은 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북선 뭐 이순신 광장이 있고요. 자, 자수영 성이 있었는데 진남관입니다. 이렇게 1800년도에 그 고지도를 바탕으로 3D로 지금 복원한 겁니다. 진남관. 여수 진남관인데 건물만 이거 하나만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보신 분들.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 자수형 성인데 이 건물만 하나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64개가 있었습니다. 부속 건물이. 74개.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 자수형 건물 하나만 있습니다. 누가 다 없앴냐? 300년 후에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강점기에 들어와서 전부 다 허물었습니다. 왜 진남관만 하나 놔뒀냐? 치욕적인 것으로 해서 감옥으로 썼습니다. 진남관의 용도가 뭘까요? 진남관의 용도가 뭡니까, 여러분? 진남관 앞에 어두워서 저녁 거라 하면 이 용도가 뭡니까? 진남관 용도가? 기둥이 72개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의 건물 중에서, 단일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왜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지었을까요? 용도가 뭔데요? 내부에 보면 사실은 지금은 진남관은 이렇게 내부 이것을 단을 다 뜯었습니다. 재단입니다. 이게 훈련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재단이 있다는 것은 역대 왕들에 대한 위패를 모시고 골패를 모시고 매월 1일하고 15일 날 제장들이 전부 다 모여서 도열해서 궁궐을 향해서 얘를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 뭐 진남관이다 보니까 여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객사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뭐 객사나 주막이나 뭐 주막을 우리가 객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뭐 그래 뭐 그런데 다 터져갖고 잠은 어디서 재웠지? 그래서 이런 용도입니다. 그럼 왜 건물을 이런 용도인데 그렇게 크게 지었냐? 그런 위엄을 보이고 싶어서 그랬겠죠. 왕권의 위엄. 그래서 이렇게 선왕들의 위패를 모시고 걸패를 모시고 충성을 맹세했던, 서울을 향해서 매월 1일하고 15일 이렇게 두 차례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자리다. 고소대 이렇게 막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22년 후에 비석을 세워요. 이게 여수에 있습니다. 통계이공 수군대첩비다고 통계사 이순신이 수군으로서 해군으로서
이렇게 이룬 성과를 이렇게 비석에 남겨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이양복 아시죠? 신화? 이양복 그 영의정이 이걸 전부 다 비문을 만들어서 5년 후에 1620년도에 완공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여수에 고소대에 오시면 있고요. 이것은 3년 후에, 이것은 국가에서 이제 만든 거고, 이것은 3년 후에 지역민들이 타루비다고, 이순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타루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제 이 큰 비석의 안내문입니다. 동령소갈비라고 이렇게 있고요. 자상공은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초의 동상입니다. 여수에가 있어요. 자상공원. 오른손잡이죠? 광화문을 제외한 나머지 동상은 전부 다 오른손잡이다. 왜? 전투해야 되니까. 그런 위험을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충문사. 충민사 여수에 이제 사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은 충무공 이순신 그러죠?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 그러지 충민 이순신 그렇게 말합니까? 충민공 이순신? 여러분, 우리들 기억해. 충무공 이순신입니까? 충민공 이순신입니까? 충민공.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역사에서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은 중국, 우리 한국 다 해서 12명입니다. 우리 한국은 9명이고요. 중국은 3명입니다. 그래서 무인으로서 가장 받고 싶어 있는 최고의 시호가 충무라는 시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충민인데요. 충민. 3년 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선조가 내렸죠. 3년 후에 충민이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근심민자입니다. 백성의 근심을 너무 잘 헤아려서 왕을 대신해서 네가 그런 것을 잘했고 또한 그걸 넘어서 국가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충민이라는 시호를 내렸어요. 그런데 45년 후에 다시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인조 때 받아요. 왜? 너무 이것은 낮다. 이순신이 그런 업적에 대해서 너무 시호가 낮다 그래서 다시 45년 후에 인조 때 다시 충무라는 시호를,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두 번 시호를, 한 사람이 두 번 시호를 받은 사람이 이순신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호를 받은 사람 중에 지금 누굽니까? 이종무 나오죠? 고려 말에. 태조 이성계 지금 이방원이 하고 있죠? KBS 드라마. 그럴 때 이종무 장관 나오죠? 저 장군 나오죠? 그 장군이 1호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김시민 장군. 39살에 진주성 2차 전투에서 전사하셨던 김시민 장군이 아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인 장군. 중국에는 3명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제갈공명. 그러면 이 뜻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국가가 흥하고 망하고 상관없이 충절을 지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호 내용이. 그래서 그런 충절로 그 난을 극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은. 한문 내용에 그대로 지켜가면.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지금 최고로 받고 싶어 하는 이유가 제갈공명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동급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충무공하는 시호가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시호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이렇게 표준영정 지금 모셔져 있고요. 어머님 모신 곳이 있습니다. 자, 전란에도 이순신 난중일기에 7년 동안 쓴 난중일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286회가 나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 정도 우리가 보면 효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이 나온 단어가 술입니다. 194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아마 막걸리는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이 286회나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한산도 가서 계실 때 여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3년 10개월간 여수 송현마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모신 집이 그대로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여수에 오시면 그렇고요. 오충사 선소. 선소 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거북선 규모로 봤을 때 저기서 거북선이 만들어지나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배는 전부 다 바닥이 평저형입니다. 바닥이 반듯해요. 근데 첨사형은 일본 배가 첨사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만드는 것도 이제 첨사형으로 만드는데 철선이죠. 나무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밑이 뾰족하지 않아요. 평평해요. 그런데 덕후로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대조선소 대우중공업 여기서 배 만든 거 덕후에서 만들죠? 물 가둬가지고 덕후라는 것은 물을 가둬가지고 거기서 그 배를 다 완성하고 나서 물을 채워서 진수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덕후식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북선 규모보다 여기 만든 데가 적은데 이거 말이 되나요? 옛날에는요 통나무 깔고요 자가밭 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틀린 거다. 그래서 선소는 배를 수리했던 곳이지 배를 만들었던 곳은 아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거북선을 3척을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종화동 여수 밤바다는 그 광장에서 2척을 만들고요. 돌산에서 1척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천에 있는 시청 뒤에 있는 이 선소에서 배를 만든 건 아니다. 우리나라 모든 데 군부대가 주둔했던 곳은 전부 다 선소가 있었어요. 자, 지금은 배를 기중기로 이렇게 육상으로 올려가지고 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기중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럼 어디서 수리를 해요? 저기 와서 수리해야 되잖아요. 기중기로 올려요? 기중기로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덕후식으로 만들어서 수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운데가 좀 낮게 더 깊게 파져 있잖아요. 수리하다가 외적이 들어오면 출동해야 되잖아요. 수리 함께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이 간조가 되면 그래도 배가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중앙에를 깊게 파는 거예요. 방금 제가 강의 전에 여기 들렸다고 왔습니다. 또 신고하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순천에 신성포에 여기서 바로 지금 그 해룡면 저쪽에 요 뒤쪽에 보면 산 보이죠? 넘에 신성포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외성 있는데 안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이순신 장군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이 사당은 충민사는 3년 후에 사역으로 내려서 지은 사당이고요. 여긴 자발적으로 92년 후에 만든 사당입니다. 그 다음에 정운 장군, 이순신이 가장 아꼈던 장군이 있는데요. 1592년도 9월 1일 날,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0월 5일 날, 그 부산 시민의 날입니다. 그날이. 그날 부산해전에서 전사를 하셔요. 그렇게 가까이 가지 마라고 그랬는데 너무 이분이 그 충직해가지고 근접 전투하다가 돌아가셔요. 근데 이순신이 9일간 식음을 전폐했던 사람입니다. 영암 사람이에요. 지금 그 녹동에 가면 쌍충사 있어요. 소록도 넘어가는 그 다리 옆에 쌍충사에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영암분입니다. 이순신보다도 2살 위입니다. 49세에 그때 순절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송일입 장군, 고흥분입니다. 이분은 71세까지 사셨어요. 이순신의 모든 전투를 같이 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것이 삼형제가 다 같이 참여했어요. 송대립 가장 큰, 지금 송씨, 공 유명한 거 있잖아요. 공 송씨가 유명하잖아요. 서울시장 나온 누굽니까? 송하성이.
다 그 선조 되시는 분들이에요. 공성씨, 송씨가 이 동네 대치면 이 마을에 박사가 행시패 쓴 사람이 36명이다 그러잖아요. 40 몇 집 중에서. 이 유명한 송씨예요. 송대립, 송일입, 두 번째, 송정립. 이렇게 삼형제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분 영정이 지금 이렇게 모셔 제사 지는 곳이고요. 좀 앞에 보면 충무초등학교, 옆에 보면 정유재란 호국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뒷면이고 앞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다녀오셨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민초들 그 삶에 대해서 나오고 뭡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모자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역사의 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그 내용, 역사 내용을 지금 벽에 도둠을 이렇게 새겨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금단산성. 바로 여기서 보이잖아요. 나가서 보면 금단산성. 왜? 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백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산성이에요. 왜? 왜구가 너무나도 우리나라 생기고 나서 왜구가 일제 결국에는 그 종집으로 찍었잖아요. 이때도 사실은 왜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구 때문에 항시 조정에서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백제시대부터 검단산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고요. 검단산성에서 보면 순천외성이 2.9km밖에 안 됩니다. 여기 정상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는 지금 현대철강 있죠? 여기는 광양 지금 컴부두고요. 자, 외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7년 동안에 울산성에서부터 사천성 외성까지, 순천 외성까지 40개 정도를 쌓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울산 외성, 사천성, 그 다음에 순천 외성 그렇습니다. 가장 복원이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청소년 어떤 시기를 보냈을까? 아까 정의감이 너무 뚜렷하지 않았냐. 그래서 유성룡 대감이 13살 때까지 이순신을 봤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청거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성장 과정이 좀 남달랐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내용에도 뭐 이런 거 있죠. 어른들도 감히 이순신한테 제짓고 앞에 아무리 어렸지만 가지를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이제 인지하고 그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이 있었다. 이순신은. 정확하니 정말 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뭐 어머님 계십니다만은 그 양반집이니까 공무원 되기를 원했어요. 영의정, 좌의정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시킨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칼싸움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이런 놀이하고 그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 부모가 강요를 너무 해가지고 20살 때까지 공무원 시험을 했는데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21살 때 내가 필성을 한다니까? 운동신경이 너무 뛰어나? 북한하게 되려나? 그건 엄마 생각이고 제 꿈은 제가 스스로 살릴게요. 그래 이순 장군이 21살 때 결혼합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여기 보성 군수한 처갓집에 와서 1년을 살아요. 그 처가살이를 하면 그 면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산으로 21살 때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뭘 했냐. 결혼을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강요를 못 해요. 그러니까 묵과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묵과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정상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문과든. 그래서 24살 때 아마 자신감이 없으니까 24살 때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28살에 봤어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우리가 알 것처럼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도전해요. 왜?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32살에
합격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32살에 합격하는데 29명 중에서 12등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천재는 아니다. 장원급제 10대 때 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32살에. 그럴 때 평균 나이가 몇 살입니까? 평균 나이가 40이 안 돼요. 조선시대의 평균 나이가.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60살에 합격한 거예요. 겨우 그것도. 그런데 22년 만에 지금으로 말하면 삼도수군 통계사 지금 계급으로 말하면 3스타가 된 겁니다. 육군 소위에서 해군 소위에서 해군 참모총장이 됐으니까 22년 만에 이룬 거예요. 이순신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머님? 어머님들한테 묻겠습니다. 부모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이순신은 성공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입니까? 우리 똑똑해요. 정말. 이러니까 호국 기념관으로 또 이런 교육을 듣죠. 정말 우리 아들, 딸.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저는 공부하기 전까지 이순신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용군 묘함하고 선조 어떻게 하면 저 새끼 죽여버릴까 고민했던 대상이 이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핍박받고 이순신이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 공부하고 나니까 세상에 구국공무원이 돼가지고 국무총리가 됐는데 여러분 장관이 됐는데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역사에서 이순신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점을 바꿔야 돼요.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육군사관학교를 갔어요. 육군사관학 생도가 됐습니다. 전장에서 자기가 장군으로서 그런 전투를 해요. 그러면 장군이 가장 명예롭게 죽은 것은 뭡니까? 전장에서 전투하다가 죽는 거예요.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남은 가족들은 안타깝지만 본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그 전투 현장에서 죽은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려고 육사를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지휘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행복하게도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셨네. 그게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500년이 아마 대한민국이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우리 이순신 이런 공부할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우리가 선정할 거예요. 왜? 행복한 사람이죠. 그럼 뭐 행복하지 않나요? 자, 우리 결과를 보니까 어쨌습니까? 그 사람은 또 내가 이것을 전달하고 싶었어. 이순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협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었다. 우리 아들, 딸들 이순신이 몇 년 공부해갖고 합격해서? 10년. 그런데 그 전에 실패했지만 그 전에도 10년 했잖아. 20년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네. 그런데 우리가 한 3일 오고 나서 아예 저기 나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우리 그 영상 잠깐 봤지만 꿈은 누가 차지해야 돼? 내가 찾는 거야, 꿈은. 부모님이 강요하면 안 돼요. 이순신 강요했는데 10년간 공부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저 모시고 왔을 때 이야기해. 어머님 난 공부 아닌 것 같아.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공부한다고 다. 손흥민 엊그저께 봤죠? 손흥민. 와, 최고의 리그에서 최다골 넣어서 손흥민 어떻게 돈으로 계산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손흥민 공부했으면 잘했을까? 내가 봤을 때는 못했을 것 같아. 공부해갖고는 손흥민이가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돈으로 어떻게 환산이 안 돼요? 그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으로 손흥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 몰라도 손흥민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한 거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순신은 몇 년간 했어? 10년.
10년 했잖아, 10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크게 할게요. 시작! 이순신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래? 최소한 10년을 하고 포기하라는 거야. 알겠지? 몇 년 하고 포기하라고? 10년. 몇 년 하고 포기해? 10년. 선생님 말에 공부는 절대 아니야. 공부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부모님한테 분명히 말해. 나는 공부하면 머리가 아프고 잠만 와요. 나는 공 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 나 공 차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손흥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거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알았었죠? 네. 이순신이 8년간 준비해가지고 낙방했잖아. 근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 안 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포기했으면 이순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년 해야 돼? 10년. 약속할 수 있어. 최소한 10년 하고 포기하는 거야.